1화 인권의 개념. 세상은 많은 나라, 문화, 그리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48년 12월 10일에 만들어진 세계 인권선언의 가장 첫 번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주로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천부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불가양적입니다. 양보나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만인이 공유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우리 삶 곳곳에 어떻게 적용되기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인권의 8가지 가치는 평등, 생명, 자유, 정의, 연대책임, 사회적 책임, 평화, 비폭력, 인류와 자연의 관계로 꼽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평등. 먼저 모든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모두 평등한 권리, 의무,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차별에 맞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이끌었죠. 피부색 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생명.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나 물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인류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우리는 외부적인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힘쓰고 성공시켰죠. 비폭력 평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는 인권을 위해 싸우되 불복종 비폭력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폭력 투쟁을 불사해야 할 때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비폭력을 추구했고 이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기업은 사회에서 단순히 이익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대기업에서 주된 사업과 별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것도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지요. 정의. 법원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를 판정하는 데 있어 공평성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연대 책임. 지하철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생존 권리, 즉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와 자연의 관계. 인권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이 없으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 보호를 하고 자연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때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자연을 위한 봉사를 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인권의 가치를 알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지켜질 때 나 역시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 인권이란 사람인과 저울권이 합쳐진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더불어 사는 존재이며 그 모든 존재는 저울로 재듯 치우침 없이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등의 본질적 개념.
자기 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 우리 밥 먹어? 야, 벌써 밤이야? 야, 너 아침 먹었냐? 난 먹었지. 아, 배고파 죽겠어. 나 매점 갈래? 그럴래? 은지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러자. 은지야, 우리 같이 매점 갈래?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아, 너 저번에 샀잖아. 아, 내가 사주기로 했단 말이야. 야,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아니 안 가겠다면 은주 말고 나 사줘라. 오랜이지. 야, 낄 때 끼고 빠질 때 좀 빠져라. 윤주야, 가자. 준혜야, 우리도 매점 갈래? 됐어. 쟤네 보니까 입맛 딱 떨어진다. 왜 저러냐 쟤네 진짜. 은주가 맨날 전교 1등만 하니까 잘 보려고 그러지 뭐. 아 진짜 이 더럽고 치사 학교 생활 불공평하다 진짜. 전교 1등만 대접받는 이 더러운 세상 좀 아주 벗어나고 싶어 좀. 자네에게 지금 딱 맞는 게임이 하나 있네. 그게 뭔데? 그것은 바로 즐거운 학교 생활 게임즈. 즐거운 학교 생활? 그런 게 가능하긴 한 거야?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싸움닭, 전교 1등. 힘이 센 쌈딱이라면 즐거운 학교 생활 할 수 있겠지? 싸움닭을 선택했습니다.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아니 30초밖에 안 줘? 응? 찾았다. 바로 있네. 아 이게 뭐야? 무조건 줄을 서야 합니다. 줄을 서야 합니다. 아 급해. 좋아 역시 쌈딱. 그대로 밀어붙여. 그대로. 게임 오버. 아 뭐야 쌈딱도 별 수 없네. 다시 해 다시.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전교 1등. 그래 전교 1등 한번 해보자. 수행평가 1등을 하시오. 마우스 버튼을 연속으로 클릭하여 시험 문제를 푸세요. 미션 스타트. 축하합니다. 당신이 1등입니다. 진짜 난생 처음 1등 해보는 건데. 모두가 평등한 학교 생활을 원하십니까? Yes or no? 이건 뭐야? 당연히 S지.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공평하게 평균 점수를 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가 1등입니다. 이건 뭐야? 아 이건 아니지. 이게 뭐야? 게임 오버. 양성평등. 헤어진 거 맞잖아. 아, 미안. 야, 넌 여자애가 좀 사뿐사뿐 다니지 왜 이렇게 뛰어다녀? 뭐?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넌 항상 점심시간에도 꼭 나와서 뛰어놀더라. 다른 여자애들은 다 교실에 있는데. 아무튼 특이해. 야, 너 뭐해? 너 우냐? 뭔 소리야? 나 안 울어. 너 지금 이 책 보고 우는 거야? 아니라고. 아이고, 남자애가 질질 짜기는. 남자는 자고로 딱 3번만 우는 거 몰라? 야, 나도 2개 드는데 너도 2개 들면 어떡하냐? 야, 손이 2개니까 2개 되지. 선생님 뭐 하세요? 의자가 하나 고장나서 주문했어. 아니, 그걸 왜 선생님이 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쓸 거니까 내가 하지. 선생님은 뭐 하고 계세요? 청소하지? 선생님, 일단 뭐 아이스커피 하나 타드릴까요? 좋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건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나무는 먹는 거 좋아하잖아.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니?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여진이 너 수업 시간에 보니까 뚝딱뚝딱 만드는 거 잘하던데 너도 선생님처럼 잘할 수 있을걸? 성별에 따라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차별과 한계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자유의 두 얼굴.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개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는 크게 두 가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꼭 나만을 위해서만 써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다들 지키기로 약속한 사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이 되겠죠?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유를 누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도와줄 수도 있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진취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적극적 자유라고 부릅니다. 여기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장기려 박사는 늘 가난하지만 자신이 번 돈을 남을 위해 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라는 처방을 한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도리어 자신의 월급을 쓰며 그들을 도왔죠. 평생 환자를 치료했지만 살 집이 없어 병원 옥탑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그 덕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타인을 위해 힘썼으니 자신을 위한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할 것 같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25 당시 가족과 떨어지게 되어 이후 45년간 혼자 살았던 장기려 박사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85년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결성되며 장기려 박사도 대표 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는 그 특혜를 거절합니다. 1천만 이산가족이 있는데 어찌 나만 특혜를 받겠느냐라면서요.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쓰지 않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재능을 사용한 장기려 박사. 그는 바보 의사였을까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어느 한쪽만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적극적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자유의 두 얼굴.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실천하고 싶은가요?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인권.
뭐해? 또 SNS 하냐? 나 팔로워 벌써 300명 됐잖아. 이거 봐. 좋아요 개수 봐라. 조만간 SNS 스타 되게 생겼으니까. 야, 꿈도 크다. 야, 원래 자극적인 사진이 더 반응 좋은 거 알지? 나 진짜 그렇게 사진 있는데 이건 봐봐. 빵 먹을 때 찍은 건데 완전 웃기지? 에이 진짜 웃기다. 아니 개미학교처럼 나왔어. 뭐야 진짜 웃겨. 야, 우리 한번 올려볼래? 반응 대박일 것 같지 않냐? 이거 나한테 보내봐봐. 이거 좋아요 100개 넘으면 내가 PC방 쏜다. 지금 보내줄게. 빨리 보내. 우와, 잘생긴 줄 알았는데 엉망이네. 개미알기가 따로 없네. 야, 왜? 너 어제 그 사진 그거 어디서 났냐? 그거? 영우가 줬지. 뭐? 영우가? 빨리 지워. 아 싫어. 이거 우리 학교 애들 벌써 다 봤으니까 빨리 지우라고. 아 왜?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거 우리 학교 애들 지금 다 봤으니까 빨리 지우라고. 아 그니까 너 완전 유명해졌잖아 내 덕분에. 이거 유명해지고 말고 필요 없으니까 빨리 지우라고. 아 싫어. 김영우 진짜. 야, 응? 너 요즘 팔로워 좀 시들하던데? 대박인 거 보여줄까? 근데 봐봐. 김영우 아니야? 응. 진짜 웃기게 생겼다. 보내줄까? 빨리 보내줘 이거. 그럼 너 이거 오늘 올려라. 알았어, 올릴게. 기다려봐. 빨리 보내. 갔어? 왔어. 뭐? 올려. 응? 진짜 못생겼다. 와, 진짜 괴물 아냐? 진짜 멍청하게 생겼네. 야, 이채석! 내 사진 올리면 어떡해? 아니 왜? 아, 너 진짜. 왜? 너도 준태 사진 올릴 때 재밌어 했으면서. 교무실 가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미안하다. 나도 내가 먼저 시작해서 미안하다. 아니다. 나도 미안하다. 이게 뭐냐, 둘 다 만신창이로. 그냥 빨리 둘 다 사진이나 지워달라 하자. 여러분들의 굴욕 사진이 SNS에 올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육화, 차이와 차별의 본질적 개념. 오늘도 은주는 점심을 먹고 나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가끔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은주는 혼자 있는 시간이 싫지 않습니다. 뭐해? 너희 노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떠올라서. 또 소설 쓰는구나? 그럼 내 얘기도 나와? 글쎄. 나중에 보여줘. 진아는 가장 친한 친구지만 두 사람의 취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윤수야, 선생님. 그 책 어때? 선생님도 읽어보고 싶었던 책인데 재밌어?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볼래? 왠지 은수가 좋아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리고 지난번에 100일장에서 상 받은 글 선생님도 읽어봤어. 진짜 좋더라. 정말요? 글도 열심히 써.
은주는 어릴 적에 꿈꿨던 것처럼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잡지 인터뷰를 하는 날인데요. 이번 작품 제목이 왜 반짝반짝 빛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생각에 잠기거나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 그렇게 조용히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학창시절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이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서 제 자신을 잃지 않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모두 다른 사람이기에 모든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별의 시선. 지금부터 학급회장 후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진철을 추천합니다. 또 있나요? 윤주민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각 후보는 앞으로 나와 정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급 회장 후보 1번 김진철입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저희 반장 재량으로 진철이가 회장을 한다고?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철이는 키도 작고 뚱뚱해서 우리 반을 대표하기에는 좀 창피하지 않아? 뚱뚱한 애들은 원래 멍청해 보이잖아. 얼굴도 너무 흔하게 생겼고. 저런 애들 널리고 널렸는데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그치? 너 소문 못 들었어? 진철이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다던데. 한번 보기만 해도 척척 외워서 머리 엄청 좋대. 진짜? 뭐 그렇다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2번 후보 윤주미라고 합니다. 주민은 우리랑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이라며? 다문화 가정이 왜? 그럼 쟤는 그럼 어디 나라 사람이야? 가난해 보이는데 돈 벌러 온 건가? 야, 주민은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 영어도 엄청 잘한대. 그리고 중학교 때 춤도 잘 춰서 아이돌 멤버제안도 받았다던데? 진짜? 그러면 제가 회장 되면 아이돌 회장 생기는 건가? 네, 두 분 정견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추천할 후보 없습니까? 없나요? 서여진을 추천합니다. 여진이는 반장하기 좀 못생기지 않았냐? 그래도 진철이는 중학교 때라도 잘했지. 쟤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서여진 학생 앞으로 나와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그냥 어쩌는 거 아닐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쟤 생긴 것도 이상하고 좀 별로야. 얘들아, 회장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반을 위해 일만 잘하면 되지.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적은 없나요? 그 차별의 시선은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부메랑.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반이 전교에서 가장 자유롭고 자율적인 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처럼 방과 후에 순번을 정해서 억지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율적으로 자기 주변을 청소하는 청소 자율제를 시행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반에는 청소 당번은 없습니다. 대신 다들 자기 주변만큼은 항상 깨끗하게 책임져 주세요. 이상. 선생님께 경례. 사랑합니다. 싹 끝나고 이런 거 틈틈이 버려야겠다. 근데 애들 다 하긴 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왠지 아무도 청소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어차피 치워도 또 더러워질 텐데 뭐. 나라도 치워야 되는데. 너만 치운다고 티 안 나? 자율 청소제를 실시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쓰레기는 눈에 띄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선생님께 경례. 자, 3주 동안 지내보니까 어땠어요? 더러워요. 제발 좀 청소 좀 해요. 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전처럼 좀 바꿔주세요. 자,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청소해볼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